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현대차 최초의 순수 전기차 1호인 아이오닉5가 어느덧 출시가 되었죠. 현대차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아이오닉7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준중형 CUV 스타일의 아이오닉5가 먼저 선보인 것이죠. 내년에는 중형 세단급의 아이오닉6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년인 23년도에는 대형 SUV 아이오닉7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죠. 기대도 많았던 아이오닉5는 출시된 현재도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한 검증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승을 해보면서 저는 감성적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경우 위치가 좀 낮아서 운전석과 가까이서 보다 보니 좀 여전히 불편한 느낌인데요. 처음 만든 전기차이니 뭐 그럴 수 있겠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이오닉6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까요? 채널 구독자이신 조준영님께서 소중한 사진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양상형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테스트카가 그동안 여러 번 포착이 되었죠. 야간에 포착이 되거나 저화질이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주간에 선명하게 포착된 사진으로 제보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운이 좋게 곧 출시될 GV60과도 나란히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덕분에 크기를 가늠할 수 있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아이오닉6의 크기는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세단이라서 낮은 전고까지 볼 수 있네요.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5보다 한 등급 위라서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GV60과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보다 큰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V60도 큰 차량은 아니죠. 지난 겨울에 기아 EV6와 해외에서 포착된 차량을 비교해보면 두 차량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전장에 있어서는 EV6가 GV60보다 좀 더 긴 사이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오닉6의 제어는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오닉5와 다른 세단 스타일이라는 점과요, 전장이 좀 더 작을 거기 때문에 아이오닉5보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차별성이라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성 수준과 주행거리,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스펙에도 차이가 있죠. EGMP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죠. 여기에 73kWh의 배터리와 싱글 모터와 두 개의 모터인 듀얼 모터가 각각 218마력과 313마력을 제공합니다. 주행거리는 483km로 아이오닉5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윗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5는 CUV 스타일의 준중형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아이오닉6는 중형급 전기차이니 어찌 보면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겠죠. GV60과 나란히 서 있는 후면부 사진인데요. 두 차량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이오닉5, EV6, GV60이 CUV 스타일이라면 아이오닉5는 확실히 세단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주간에 포착된 사진이라서 디자인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콘셉트인 프로페시가 공개되었을 때 이 차량 포르쉐잖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아이오닉6는 포르쉐와 맞먹을 수준의 전기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포르쉐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프로페시 콘셉트와 비슷한 느낌인가요? 비록 두통, 위장막 커버로 디테일은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동시에 비교해보면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범퍼의 형상, 헤드램프 디자인 등은 비슷하지만 디자인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낮은 자세와 날렵한 콘셉트만의 디자인 요소가 양산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컨셉트에서는 포르쉐와 맞짱을 떠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포르쉐 전기차인 타이칸과 비교를 했었는데,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지만 보닛의 파팅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아이오닉5나 EV6처럼 보닛을 완전히 덮는 크램쉘 디자인이 아닙니다. 아이오닉5는 이렇게 완전하게 덮이는 방식의 디자인 특징으로 공기정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었죠. 하지만 아이오닉6는 기존 내연기관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날렵한 포르쉐에서 통통한 비틀이 된 것처럼 날렵함이 사라진 좀 동글동글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 제 생각이라서 이왕이면 포르쉐처럼 좀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되길 기대해 볼게요.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헤드램프는 삼각형 디자인의 전체가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볼 수 있었죠.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완전한 형태까지는 알 수 없지만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다만 하단을 보면 파라메트릭 픽셀이 정되어 있는데 콘셉트처럼 윗부분까지 픽셀로 모두 채워져 있지 않을 것 같네요. 픽셀로만 헤드램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테스트 차량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디자인의 콘셉트였는데 양산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느껴집니다. 물론 콘셉트와 양산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실력이 콘셉트만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강력한 비행기의 터빈을 연상시키는 휠 디자인도 양산차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스포크의 간격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입체감이 사라졌네요. 타이어의 제어는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225, 55, R18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단면 폭이 225라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폭이 좁은데요. 아이오닉 5에서 주행거리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죠. 아마 이 정도 규격이 정해진 이유는 공기 저항을 줄인 디자인의 휠이면서요. 보다 먼 거리를 주행하기 위해서 아마 이 정도라면 483km를 충족할 수 있겠네요. 휠하우스를 감싸는 테두리는 두꺼운 몰딩이 사라지고 얇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양산차에도 이대로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아이오닉 5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를 시승하면서 영상으로도 알려드렸는데 크기도 크고 내부에서 보더라도 시야를 가리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제 생각에는 위치를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다고 알려드렸죠. 카메라 기반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서 외부에 부착되는 위치에 있어서는 팬더 등의 좀 낮은 위치에 위치한다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요. 사각지대를 주는 역할과 함께 개방감을 높이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큰 사이즈라면 내연기관 밀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세히 보니 내부 디지털 사이드 밀러의 위치가 아이오닉 5와 비슷한 것 같았는데요. 아니네요. 좀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개선이 되었네요. 아이오닉 5 시승 영상에도 알려드렸는데 운전자와 가까이 있는 사이드 미러는 운전자의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보는 것이 아닌 아래로 조금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아이오닉 6에서는 위치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사용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조수석을 보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는데 아이오닉 5에서 마치 액자를 달아놓은 것 같았다면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카메라가 제공되지 않는 기본 트림은 이 부분의 디자인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선명한 실내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아이오닉 5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후면부 디자인은 빵빵한 볼륨감의 디자인을 예상할 수 있네요. 정말 빵빵하죠? 콘셉트에서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 디자인보다도 오히려 기대감이 더욱 높았는데요. 측면부로 크게 튀어나온 디자인은 국내 차량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디자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범퍼 전체가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할 정도로 영역이 정말 대단한데요. 리어 스포일러의 디자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르쉐 그 차량과 유사하죠. 이대로만 출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구입할 것 같습니다. 두텀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지만 스포일러의 디자인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양상차 과정에서 파라메트릭 픽셀은 그 범위가 크게 줄어든 것 같네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지는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콘셉트에서 보여준 볼륨감이 극대된 디자인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디자인의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콘셉트에서 도어 디자인은 프레임 리스 디자인이었습니다. 도어를 열면 유리만 있는 이런 디자인은 스포츠 성향의 세단에서 보여주는 날렵한 디자인이 예상되었죠. 테스트 차량의 경우 프레임리스 도어 타입이 아닌 도어 위에 프레임으로 보강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리아의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스타리아는 이렇게 루프박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개선이 됐다고 알려드렸죠. 아이오닉 6에서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추후 현대차 관계자께 물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상단 중앙 부분에는 후방 카메라와 6개의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배터리 부분인지 아니면 V2의 같은 기능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충전 포트의 경우 동그란 디자인으로 충전량은 총 4개 LED로 표시가 되네요. 덮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을 볼 수 있고요. 하단에는 아이오닉5와 다르게 홀드 버튼이 추가되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현대차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6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포르쉐와 같은 콘셉트를 기대했던 아이오닉6의 테스트 차량이 좀 더 자주 포착이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의 디테일 윤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오닉6의 실내 콘셉트도 실제 차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